스포츠가 준비한 국가대표 응원 프로젝트 나는 국가대표다. 여자 야구대표팀의 에이스 김나경 선수와 함께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3살의 대학생 국가대표 야구선수 김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이신가요? 네. 이 지금 환경이 모든 게 낯설어서 네. 좀 긴장도 되곤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뭐 이게 일반 라디오 스튜디오 같진 않아서 네. 그러네요. 제 얼굴도 정면에 보이고 네. 네, 좀 신기합니다. 네. 저기 보시면서 방송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자, 김나경 선수의 오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친한 지인이 또 응원차 함께 출연해 주셨습니다. 직접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의 야구 기자 정세영인데요. 나경 선수가 워낙 인터뷰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크게 걱정하지 않고 네. 제가 옆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좀 톡톡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옆에서 도울 테니까 편하게 인터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친한 지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인이세요? 뭐 지인 조카나 맞습니다. 딸, 뭐 이런 지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인 맞습니다. 어떻게 사실 지인가요? 예. 김나경 선수와 좀 인연은 짧아요. 제가 올해 5월달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좀 친해졌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인터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일본 진출도 하면서 이렇게 근황도 자주 묻고 했는데 지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라디오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정세영 기자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냉큼 물어보셨구나 이렇게. 예. 할게요.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는데 정세영 기자님이 아무래도 야구 쪽 하시다 보니까 김나경 선수를 봤을 때 남달랐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예. 이게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김나경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에너지를 얻어서 간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야구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고요. 네. 그리고 얘기를 이제 풀어주시겠지만 엄청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편하게 쓴 적이 있었나라는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말도 잘하고요. 꿈도 크고요. 옆에서 보면 진짜 응원해주고 싶은 야구 선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간 뭐 취재하는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지만 약간 팬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야구를 동네 그냥 삼촌처럼 그렇죠.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이끌어주시고 네. 제가 여태껏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끌어내주시고 기사를 또 써주셨었던 분이라 또 인생 선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몸둘 바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조합이 딱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나경 선수가 현재 그 일본에서 동계 훈련 중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2년간 일본 진출을 네.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원래는 1년 동안 팀과 계약과 뭐 약속 같은 거를 해놔서 지금도 일본에 있어야 했지만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니까 가자마자 부상을 당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부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네. 야, 이 굉장히 큰 뜻을 품고서 일본까지 진출하셨을 텐데 가자마자 부상당해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도 기다려왔던 꿈이 계속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고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또 그러면서 몸도 경직되고 첫 경기 첫 연습 경기에서 바로 첫 구에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네, 네. 그 소리에 직감을 했죠. 야구 선수로서 올해는 큰일 났다. 쉽지 않겠구나. 네, 처음에는 많이 절망도 하고 보여준 것도 없이 바로 다치는 바람에 좀 적응도 조금 늦게 걸렸지만 네. 또 나름대로 한 단계 제 멘탈이 성장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일본 진출이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고 중3이었구나.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WBSC라는 월드컵이 우리나라 기장에서 열렸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호주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처참하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주가 됐어요. 폐의 주력이. 그래서 그때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빅 리그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배워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부터 그걸 꿈으로 이제 가지고 일본 있었죠. 진출을. 네. 정세영 기자.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 그 여자 야구 리그가 규모가 좀 되나요? 사실 일본은 그 야구가 사실상 국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가 정말 대우를 많이 받는 그 종목인데 여자 야구도 엄청 발전해 있습니다. 네. 연식 야구를 포함하면 일본 프로야구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고요. 또 2010년에는 프로리그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대신 이 실업 리그가 존재하는데 한신 타이거스,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 이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들이 레이디스, 즉 이 네. 여자 야구단 팀을 만들어서 지금 실업 리그가 운영 중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부상해서 수술은 마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회복 중인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네. 이 부상은 잠깐 브레이크에 불과하고 회복을 해서 다시 천천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24년도에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다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나빈 선수가 당한 부상이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네. 예,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인데 이게 인대 접합 수술이라고 하고 MCL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야구인들 사이에서 이 수술이 아까 같이 이제 김나빈 선수 방송 전에 만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수술이 잘 되면요, 정말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구속이 더 빨라진다고. 오히려 합니다. 더 튼튼해지나요? 예, 뭐 임창용 선수도 예전에 그랬고 이 MCL 수술을 받고 오히려 더 견고한 이 팔꿈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뭐좀 미뤄진 감은 있지만 뭐 더 대기만성이라고 더 잘 될 수 있으니까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나경 선수의 도전이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 그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언제 어떤 계기로 야구를 시작하셨나요? 제 7살 터울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또 어리고 네. 애기고 해서 오빠를 좀 많이 따라다녔죠. 네. 그래서 따라다니고 뭐 흡하고 놀고 야구의 야자도 사실은 몰랐어요. 네. 그냥 꼬마였는데 오빠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먼저 꽂혔었던 거는 저 유니폼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야구 공도 이제 좀 조잘조잘 이렇게 만지게 됐고 조물조물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좀 야구를 시켜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쪼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10살. 그럼 이제 오빠는 7살 터울이라고 했으니까 17살. 한창 선수로 고등학교 선수 네. 할 때. 아니 그러면은 보통 그때 그 나이 때는 이제 4살, 5살, 뭐 9살 이럴 때는 드레스 입고 싶어 하잖아요. 공주 드레스. 근데 이제 유니폼이 입고 싶다. 네. 라는 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 오빠분이 알고 보니까 프로로 활동하셨던 선수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이글스 전 프로야구 선수 예, 출신이었어요. 김병근 선수인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돼서 오빠가 라경 선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라경이 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야구가 네. 하고 싶다길래 아무도 못 말려서 시켜준 건데.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날 무찌르고 국가대표가 되고. 네, 되게 자랑스러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계기도 계기지만 아마도 라경 선수가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빠가 없었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야구를 더 열정적이게 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병근 전 선수와 그 라경 씨가 엄청 돈독한 사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라경 선수한테 좀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요? 라경 선수 이 SNS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남자분과 네. 이렇게 이 운전하는 사진 이렇게 네. 찍어놨더라고요. 차 그래서 안에서. 네. 차 안에서 그래서 라경 씨 남자친구 생겼어요라고 어. 했어요. 알고 보니까 김병근 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그게 그 각도와 그 샷 자체가 남자친구랑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네. 아니라고. 네, 오빠. 오해할 만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가 안 생기나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라경 씨 이 팔에 문신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빠랑 이제 어렸을 때 야구를 하기 전에 유니폼을 이렇게 입는 이 문신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라경 선수와 또 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오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새겼는데 일본 가서 이걸 보면서 각오를 계속 야. 다지겠다라는 의미에서 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 현실 남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돈독하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야구공을 만지기 시작했고 야구라는 거 알았는데 리틀 야구단 입단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의 여성 선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뭐 제가 야구를 하겠다고 했던 것도 주변에서 되게 만류도 컸어요. 여자가 어떻게 야구를 해? 야구단도 없고 소프트볼을 해야 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뭐 1세대의 안양미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호주에 가 계시고 사실은 야구를 통해서는 좀 깃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야구를 안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확실히 뭐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장소가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뭐 야구를 다시 제대로 시작하게 됐고 이때부터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김나경 선수를 따라다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에 뛰고 한 시점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데 이때부터 각종 여자야구 최초 기록은 다 김나경 선수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또래 야구 잘하는 남자 선수들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고요.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여자 리틀 야구 최초로 홈런을 날립니다. 이게 홈런 날리기가 네.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홈런을 날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019년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여자 야구 대표팀에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저는 라경 선수를 좀 기억나는 게 2015년 9월 17일 날 요 대표팀 선발되고 나서 고척 스카이도 개장 경기로 서울대 야구부와 이렇게 친선 경기를 네. 가졌었거든요. 요때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거기 멤버에 합류해 있었던 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중3 때 처음 대표 선수가 된 거니까 벌써 대표 선수 경력만으로도 한 10년 된 거네요. 대표 선수로서는 매년 이제 선발을 하는 체제다 보니까 제가 6년 연속으로 국가대표 활동을 했고요. 예. 야구 경력상으로는 12년이 된 것 같아요. 이야. 그런데 그 김나경 선수 때문에 특별법이 생겼다고도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과거에 이제 리틀 야구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이 돼 있었고요. 초등학교에 야구를 시작하는 여자 선수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지나가면서부터 다 야구를 포기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김나경 선수가 워낙 특출난 실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나경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리틀 야구 졸업 이후에 중학교에 야구단에 입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소속 기간을요 중학교 3학년까지 좀 연장을 하는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김나경 선수가 계속 야구 선수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특별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구를 못하게 됐죠. 아무 데서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정말 특별한 법이 됐고 결국 한국 여자 야구를 대표하는 김나경 선수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들기도 하고 김나경 선수를 만들기도 했고 김나경 선수가 탄생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 길을 똑같이 밟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아까 말씀 중에 특출나서 이렇게 네. 만들어졌다고 말씀해주신 게 특별법의 특이 특출이에요. 네. 그 부분은 네. 조금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냥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많이 보였고 저도 워낙 야구를 하고 싶다고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게 좀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리틀 야구 연맹에서 여자야구 발전을 위한 좀 법을 개정해 보자 해서 감사하게도 거기에 저의 이름을 이제 붙여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좀 후배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특출난 후배들을 모아서 지금
뭐 여자야구 활성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또 국가대표에서도 거의 절반이 저의 후배가 발탁될 정도로 지금 이 법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김남현 선수가 야구 실력이나 이 재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리틀 야구 연맹에 내는 데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워낙 있죠. 대단한 선수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마 리틀 야구 연맹에서도 아마 움직인 걸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중3 때까지 어쨌거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럼 중3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중3 이후에 그 국가대표 활동이 딱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능해요. 저는 국가대표 테스트를 보고 이제 국가대표로 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모두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발탁이 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인 여자야구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간극이 존재한다라고밖에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야구 네.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 네. 예, 10대 선수지만 국가대표 에이스로 뛰면서 야. 각종 국가 국자 대항전이 있거든요. WBSC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네. 월드컵에도 대회 출전하고 나경 선수는 좀 운도 상당히 좀 많이 따랐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력 중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해서 다시 야구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여자 선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거기. 그쵸. 예. 대학 리그 통틀어서 여자 선수가 전무해서 제가 이번에도 대학 리그에 등록을 한 최초의 여성이 또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을까도 좀 불안했었어요. 그 야구로 들어간 게 아니. 서울대는 특기자가 없잖아요. 네, 예.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해서 네, 야구를 하겠다고. 라경 선수하고 지금 인터뷰를 예. 제가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척 스카이도 개장 경기 예. 서울대 야구부 그때부터 꿈을 좀 키웠다고 해요. 야. 그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세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개장 경기로 서울대학교와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이 첫 경기를 했어요. 거기에 또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서울대 분들과 좀 그 경기를 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선수들은 다 그냥 공부로 네. 학교를 진학한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혹시 거기 서울대라면 똑같이 선수로서 경기를 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을 품게 됐고 그 희망이 진짜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까지 갔고, 그래서 입학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 과정이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가장 좀 두려웠달까? 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과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진학을 해서 진짜 내가 바라던 야구를 할 수 있을까? 그 대학 리그 법에도 여성 선수가 뛸 수 없다라는 법은 없지만 아예 그냥 암묵적인 룰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걱정이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입학을 해서 사실 김나경 선수가 입학했을 때가 코로나가 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하기 쉽지도 않았을 거고 어렵게 다시 한번 대학 리그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늦게 했네요. 네, 제가 또 코로나로도 지금 계속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습 중에 또 번트를 대다가 공을 손가락에 맞는 바람에 오른손 중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회복하느라 좀 경기 출장이 늦어졌고 그렇게 좀 7월달 말에 경기를 뛸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투수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네, 타자 처음에는 3루수에 예. 타자로 뛰게 됐었습니다. 몇 번 타자였어요? 제가 그 중간에 바뀌게 돼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5번인가 6번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한 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최초잖아요. 이게 만화 같은 스토리 그러니까 아닙니까?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또 연기됐고 버스트 연습하다가 중지 골절상까지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7월 8일 날 뒤늦게 데뷔는 했지만 3루수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3루수 자리가요. 약코너라 불리잖아요. 그렇죠. 타구도 빠르게 오고 1루까지의 거리도 꽤 됩니다. 그래서 네. 어깨가 좋은 선수들이 하는데 그 남자 선수들 틈바구니 안에서 김학현 선수가 거기서 데뷔전 그 포지션에서 데뷔전을 치렀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또 7월 30일 날 서울문화예술대하고 경기에 또 투수로 등판합니다. 이 여자 야구의 오타니라고 해도 그렇네요.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제가 이제 김나경 선수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선수들이 안타 치고 막 기뻐하고 삼진당하고 화내는 모습이 정말 좀 고마웠다. 나를 여자 선수로 보지 않고 야구 선수로 인정을 해줘서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이 멘트가 있는데 상당히 저도 감동을 맞아요. 받은 사실 멘트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김나경 선수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마운드에 올랐을 때 야구장에 들어섰을 때 다른 선수들의 시선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경기에 좀 집중하느라 예. 분위기를 상세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주자가 있던 상황인지라 투수도 집중해서 저를 좀 상대를 네. 해줬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안타를 쳤을 당시에 연세대학교 그 벤치 선수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기대서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좀 질렀었던 걸 봤어요. 대박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편견이 없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투수 입장에서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자존심상으로라도. 네. 만약에 이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도 진짜 안타 무조건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마 그것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이제 정말 여자 선수에서 여성 선수에서 여성을 빼게 된 거죠. 그냥 김나경 선수 그 자체로만 보게 되는 거죠. 이 대학 리그가 수준이 꽤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까지 야구를 했고 대학으로 진학했던 선수들이 뛰는 리그고요. 남자 선수들 구속 같은 경우에 130km 이상 되거든요. 거기서 이 안타를 때려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록이고 거기서 그들을 상대로 투수로 또 등판해서 뭐 평균 자책점은 좀 좋지는 않지만 삼진을 또 4개나 잡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나경 선수 구속이나 구위는 어떤가요? 제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 117km 정도인데요. 오. 이게 제가 일반인이 보통 네. 성인 남자가 던지면 100km대 초반 정도 나옵니다. 잘 던져야. 잘 던져요. 예. 120km 정도 들어오면 너무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회인 야구에 류현진 소리 든다고. 예. 맞습니다. 예. 120km가 그 기준인데 김나경 선수의 공식 경기 최고 구속은 117km고요. 예. 기장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117km를 던졌는데 연습 때는 120km 가까이 던진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뭐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MC를 받았으니까. 예, 그렇죠. 재활하고 더 훈련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대학 야구팀에 들어가서 유일한 여자 야구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야구팀에 들어가서 유일한 여자 야구 선수가 됐으니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여자 선수가 전무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절대 다수의 하나의 성이 있는데 거기에 홍일점으로서 그쵸. 들어갔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상대편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해서 이제 배려가 이제 배려가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서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탈의실이 그렇죠. 없다거나 그리고 뭐 덕아웃에서 옷을 이제 갈아입어요. 많이 야구 끝나고 나서 그럴 때 이제 좀 눈과 귀를 제가 닫아야 될 때가 많았고 자리를 이제 눈치껏 피해줘야 되는 상황도 많았고 뭐 그런 상황이 뭐 사소하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약간 뭐 많은 걸 이뤘잖아요, 사실. 아직 뭐 지금 아직 앞으로 나갈 길이 많지만 여기서 또 결정했던 게 일본 진출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고 또 선수로서의 목표와 그리고 제가 선수로서 말고 제
후대의 좀 선수로서의 목표와 저 개인적인 목표라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야구를 12년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야구를 진정성 있게 배워오고 성장해 왔던 선수들이 있는 빅리그에 가서 야구를 배워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 김라경의 목표, 그냥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구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후배들이 중학교 3학년까지만 야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만둬버리거나 아니면 소프트볼로 진학을 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깃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목표 의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정착점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또 일본은 꼭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이 대부분 다 개척이잖아요. 없는 길을 뚫어서 만들어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는 건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야구가 좋았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구가 나한테 뭔가, 네. 야구가 뭔데 나를 이렇게 뒤흔드나. 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제 4원소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야구가 제 5원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야구가 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야구를 통해서 저를 더 알아가는 와. 기분이고 야구를 할 때 제 모습이 가장 나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선수에 따라서 그 자신의 업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구도자 같다. 네. 그 뜻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최초의 외인 구단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요, 정생 기자? 본인이 직접 또 야구단 여자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Just Do Baseball. JDB 여자 Just 외인 Do 구단 Baseball. 예. 이걸 만들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외인 여자 야구단이고요. 직접 이 만든 이유는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야구에 꿈이 있는 여자 선수들을 위해 희망을 주고 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외인 구단 형태지만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훈련도 하고 네. 또 훈련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중계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이 후배들 그리고 같이 하는 여자 야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야구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는 여자 선수들을 위한 근간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그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이제 법이 중학교 3학년까지인지라 그 이후에는 국가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인팀으로 들어가거나 방향성이 전혀 상반되거든요. 선택지가 거의 없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꿔줄 팀이 필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해왔고 스스로. 네, 저는 야구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와. 네, 그래서 어느 날 또 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고 또 야구를 잘 하는데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국가대표 이외에는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소프트볼로 진학을 한다. 그렇게 또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라경아, 이렇게 너와 같은 꿈을 꾸는 소녀들을 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밌겠다. 딱 거기에 번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딱 열흘간 자료를 다 이렇게 만들고 팀 성격도 만들고 또 디자인도 해서 JDB라는 그 학생들로만 네. 이루어진 팀을 만들게 됐어요. 국가대표 육성군 차원의 좀 최초의 체계적인 팀을 만들어 보고자 여자 야구 활성화 프로젝트 형식으로 2021년에 이야,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 이제 여자 이 선수들 14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는데 이 중에 7명이 국가대표입니다. 거의 뭐
시작과 끝이네요. 여자 야구의 현재로서. 그리고 전 정말 대단한 게 본인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만으로도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뒤까지 생각한다는 거. 후학들, 혹시나 후배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23살의 젊은 선수가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 그리고 뭐 말씀들을 계속 들어보니까 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뭐 오빠도 계시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김나경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남들을 위해서 이제 여자 야구를 또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김나경 선수 야구 선수로서의 개인의 목표와 끝은 어디라고 보세요? 야구 선수로서의 저의 목표는 제가 다른 친구들이 제 후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 야구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꿈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때까지 거기 그 주변에서 계속 저는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그래서 딱 뭐가 돼야 된다라는 그 결정을 내린 건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주변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되었던. 네. 김나경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도 사실 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생이 무엇이 되지 못한 아직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아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지금의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같은 미생으로서. 이야, 같은 미생이 아니라 한 3, 40년 선배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 그대로를 걸어왔던 김나경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20대 초반의 어떤 여자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정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이 나이인데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야구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진짜 배울 게 많은 제가 나경 선수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네. 진짜 저도 많이 배울 게 많은 이런 선수인데 앞으로 제 예상은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응원하도록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김나경 선수가 WKBO 초대 총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넘어서 그거 하시고 KBO 총재까지 이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신 분이 야구를 또 맡는다면은 이 우리나라 야구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꿈꿔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좀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었던 게 제가 항상 작게나마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좀 기록을 해놨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그 목표를 좀 기록화해야 되겠다는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전 보드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2023년의 계획은 일단 재활을 잘 해서 또 여태껏 꿈꿔왔었던 그 일본을 다시 진출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일본어 자격증을 또 소통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일본어 자격증 그리고 또 대학 학생으로서 또 학업과 야구를 잘 병행을 하면서 작은 소소한 그 목표들을 잘 차분히 이뤄나가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소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새해에는 김나경 선수가 세운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여자야구 국가대표 김나경 선수와의 만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경 선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